메서드 재정의 오버라이딩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상속 관계에서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으면 그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멤버 변수와 메서드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사용할 수 있었죠. 근데 이렇게 물려받은 메서드가 부모 클래스에 있는 걸 그대로 내려받기 때문에 가끔은 원치 않는 결과로 실행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먼저 무슨 말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person이라고 있는 이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의 용도로 사용하는 공통 기능이었죠. 자, 이거를 상속받는 바로 스튜던트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그 기능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숨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안에서 이렇게 스튜던트 객체를 하나 생성한 후에 바로 name과 age, 스튜던트 id를 저장하고 바로 info라는 메서드까지 이렇게 실행을 했죠. 자, 근데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은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스튜던트는 스튜던트 id라는 정보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스튜던트 id도 같이 name과 age와 더불어서 출력이 돼야 조금 더 알맞은 형태의 메서드일 텐데 그냥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저런 info 메서드가 그대로 실행됐다 이 말이죠. 자, 이런 경우에 저희가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적용해서 내가 원하는 메서드가 실행되도록 덮어쓰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메서드 오버라이딩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돼요. 제가 부모님한테 집을 물려받았는데 그 집이 조금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그 집을 그대로 꼭 사용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내용물, 디자인을 새롭게 한다든가 새로운 가구를 더 여러분이 구매해가지고 좀 더 우아하게 꾸밀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요런 내용과 이제 같은 말이 메서드 재정입니다. 그럼 메서드 재정이 어떻게 저희가 해야 되는지 좀 보기 전에 일단 이 메서드 재정의를 하게 되면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 된 메서드는 먼저 실행된다 라는 게 중요해요. 당연한 거일 수 있습니다. 자식 클래스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그 메서드는 실행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메서드 재정의를 해야 되는가? 자,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당연히 상속 관계를 지니고 있어야겠죠. 네, 상속 관계가 아니라면 이 메서드 오버라이딩, 즉 덮어쓰기, 자, 이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시면 반환 유형이 같아야 된다. 그다음 메서드 이름이 같아야 된다. 그다음 매개 변수 선언이 일치해야 된다라 그랬어요. 자, 2번, 3번, 4번 이게 무슨 말이냐? 메서드의 생김새를 동일하게 자식 클래스에 생성해 주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다시 메서드 재정의는 어떻게 한다고요? 물려받은 메서드를 동일한 형태로 그대로 자식 클래스에 만들어 주시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만들고 블럭 내부 내용물만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바꿔서 만들어 주신다면 메서드 오버라이딩 된 이 메서드는요 먼저 실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생소한 그 내용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같이
메서드 오버라이딩 기본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프로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그래서 day 09라고 만들게요. 여기 안에다가 패키지로 오버라이딩 example 패키지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모 클래스로 사용할 페어런치와 자식 클래스로 사용할 차일드 클래스를 이렇게 생성할게요. 너무 빠르신 분들은 잠깐 동영상을 멈추시고 이 패키지 구조에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일드가 자식 클래스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extends parent라고 작성해 주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parent에는 메서드 두 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 메서드 1번, 그리고 이 내용은 1번 메서드 실행이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 메서드 2번 부모의 2번 메서드 실행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메서드는 당연히 차일드 클래스 안에 상속돼 내려오기 때문에 적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일드에서는 저희 2번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해볼게요. 그럼 오버라이딩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네, 바로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내용물은 자식의 재정의 된 메서드 실행이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했더니 자, 여기 우측 좌측에 초록 색깔 화살 표시로 오버라이딩 됐습니다 라고 결과가 출력됐어요. 자, 바로 오버라이딩 표식입니다. 부모 클래스로부터 재정의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이 메서드는 차일드를 생성하셨을 때 무조건 먼저 실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 아닐까요? 차일드 안에 이렇게 덮어쓰기, 같은 이름으로 덮어 씌워놨으니까 당연히 먼저 실행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그냥 일반적인 메서드까지 이렇게 3번 메서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식의 3번 메서드 실행입니다. 자, 여기서 오버라이딩은 바로 얘가 되었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저희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실행할 메인 클래스를 하나 생성할게요. 자, 이렇게요. 자, 먼저 페어런치의 기능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싶다면 무엇을 생성해야 되나요? 그렇죠. 바로 페어런츠 타입의 객체를 이렇게 하나 생성하셔야 됩니다. 그럼 페어런치가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는 바로 메서드 1번과 메서드 2번이겠죠. 자, 그리고 페어런치를 생성하셨을 때는 당연히 요 안에 있는 이 메서드들이 실행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자식 클래스 차일드로 가서 객체를 생성 한번 해볼게요. 자, 차일드 C는 new child입니다. 그럼 C에 점을 찍었을 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는 그렇죠. 바로 1번 사용할 수 있고요. 2번 사용할 수 있고 3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요렇게요. C. 메서드 2번, 그
다음에 시점 메서드 3번입니다. 자, 실행을 해보시면은 바로 얘가 실행이 됐네요. 메서드 1번은 뭔가요? 네, 그렇죠. 그냥 부모님한테 해서 상속받은 메서드예요. 자, 반대로 2번 메서드는 뭐가 실행됐어요? 바로 덮어쓰기, 오버라이딩한 이 메서드가 실행됐죠. 네, 당연한 겁니다. 오버라이딩된 메서드. 그리고 3번, 당연히 이건 오버라이딩된 메서드는 아니고요. 바로 자식의 그냥 고유한 메서드죠. 네, 이렇게 실행하실 수가 있다. 자식의 고유한 메서드가 되겠네요.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메서드 재정이라는 내용은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개념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정리를 해둘게요. 메서드 재정의는 부모 클래스에서 우리 물려받은 메서드를 같은 이름으로 생성하여 내용물만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어떻게 만든다고요? 동일하게 만들되 내용물만 바꿔주면 된다. 그럼 바로 먼저 실행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저희가 좀 확인해 봤으면 저희 지난번에 상속받아서 썼던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서 패키지로 저희 오버라이딩 example 02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기 inheritant good 안에 있는 이 상속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주세요. 컨트롤이나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다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C 하셔서 컨트롤 V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스튜던트의 info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시켜서 저희 스튜던트 아이디도 출력되도록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스튜던트로 가셔야겠죠. 자, 이 상속관계가 조금 헷갈리시면 창을 위아래로 켜놓고 같이 확인을 좀 해주세요. 자, 바로 부모 클래스에는 info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string info. 자, 그럼 저희는 동일하게 바로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그리고 return 키워드에는 자, 이름은 name, 그리고 나이는 age, 그리고 더불어서 바로 학번 키워드는 바로 student id라고 이렇게 내용물을 바꾸실 수 있겠습니다. 자, 좌측에 오버라이딩이 잘 됐습니다 라는 거를 확인하셨다면 저희가 이걸 다시 실행하면 결과가 어떻게 바뀔까요? 그렇죠. 바로 학번까지 출력돼 가지고 확인되는 것, 오버라이딩 된 메서드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티처도 저희 어떻게 오버라이딩 할 수 있나요? 자, string info라고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고, 자, 이름, 그리고 나이, 그 다음에 과목이 되겠네요. 바로 과목이라는 내용으로 subject
스튜던트라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스튜던트도 자신의 클래스에 맞게끔 오버라이딩 됐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플로이도 저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스트링 info라고 작성을 하시고, 자, 이름 그리고 나이, 그 다음에 부서가 되겠네요. 디파트먼트는 부서라는 뜻이잖아요. 자, 디파트먼트 부서.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네, 바로 인플로이도 오버라이딩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저희 잘 실행되는지 메인 클래스로 오셔서 객체 한 개만 더 만들어 볼까요? 바로 teacher 객체입니다. teacher, t는 new teacher 이렇게 생성하실 수 있고, t.name에다가는 바로 홍길자, 그리고 t.age는 30세, 그리고 t.subject겠죠? 과학. 이렇게 값을 지정하신 다음에 바로 t.info라는 거를 실행시키시면 오버라이딩 된 메서드가 실행이 되네요. 자, 어려우신가요? 아닙니다. 조금 처음이시라서 헷갈릴 뿐이에요. 자, 요 오버라이딩은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거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캐치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해두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